자, 강선우 의원의 민주당 탈당 소식이요. 불과 4년 전 지방선거 때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큰 뒷돈을 받았던 사람이 이번에도 공천을 맡게 된다라는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기도 합니다. 정 의원님, 저희 어제 단독 보도였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지금은 성추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 의원들의 공천 업무를 강선우 의원에게 맡기겠다라고 했고 이번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희 보도의 요체였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 내용을 보면서 지금 그 민주당 지도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로 뭐 윤리 감찰을 받고 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제추행 혐의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당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강선우 의원도 이런 추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당 차원의 비례대표 추천 업무를 지금 총괄하는 그 위치에 아직도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기억나십니까?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로서 상당히 그 갑질이 문제됐을 때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그 강선우 의원을 이렇게 디펜드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20년 전에 있었던 구악이 왜 지금 또 이렇게 재현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구악은 어쩌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 동안 국민들이 몰랐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강선우라든지 장경태가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젊은 정치인. 그게 젊고 참신하다 해서 민주당의 얼굴처럼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준강제추행, 또 한 사람은 여성 의원이고 젊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수수라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서 그대로 지금 쓰려고 그러다가 일이 커져버리니까는 결국 나중에 지금 TV조선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당 지도부와의 연동성 속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따라서 사안이 심각하고 멘붕에 빠지니까 오늘 그 긴급이라고 앞에 붙어있는 최고위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교체, 세대 교체의 선봉에 서겠다던 젊은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대변인, 오늘 저희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입장을 냈더군요. 상무위 의결은 인선 추천 과정이고 운영위와 중앙당 최고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할지 말지가 확정된다. 근데요, 사실 이거는 좀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무위 의결은 인선 추천 과정인데 그러니까 저희 보도도 장경태 위원장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라는 상무위 의결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뭐 쭉쭉쭉 진행되는 것인데 절차만 남았던 거 아닙니까? 이 보도 나온 이후에 또 강선우가 4년 전에 그런 일을 했던 강선우가 이번에 공천 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자 하루 만에 탈당하겠다고 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뭐 적절한 인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무위에서 그동안 그 강선우 의원을 아마도 비례대표 관련된 위원장으로 이제 선출한 것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데요. 예. 사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그 갑질 이런 논란 때문에 그렇죠.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선은 약간 적절치는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비례대표 관련된 공천 심사위원장이 권한이 되게 막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정청래 대표 들어서면서 당원 당규가 조정되면서 이 서울시 비례대표 이 추천 과정이 전부 다 이제 투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선우 의원한테 맡겨진 이 비례대표 공심위원장 이 직위 자체가 예전만큼 그런 이제 권한이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어쨌든 지금 강선우 의원이 이런 논란 없이 만약에 비례대표 관련된 공심위원장을 맡고 있는 와중에 이 논란이 만약에 불거졌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방선거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뭐 가슴을 약간 쓸어내리는데요. 어쨌든 강선우 의원이 뭐 탈당을 했고 그 탈당을 하면서 국민과 뭐 당원 여러분 뭐 사죄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뭐 정리가 잘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 대변인님, 네. 강선우 의원이 조금 전에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히기 전에 새해를 30분 정도 남기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본인이 김병기 대표에게 1억 받았다고 사실상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처절히 반성 중입니다. 새해를 30분 남기고 이런 입장을 낸 뒤에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물죄는 받고 나서 일정 기간 있다 돌려줘도 뇌물죄는 성립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설명대로라면은 그 김경이라는 서울시 의원은 1억 원을 주었다가 그냥 돌려받고 협박하고 시의원도 2번이나 되고 그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가 있을까? 저건 어차피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게 20년 전에 저는 이런 구태가 만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도 20세기, 21세기거든요. 저는 아주 소수의 곳들에서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구태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책임을 묻지 않고 이러면은 그 조직은 그냥 구태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그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춘석 의원 재산 신고 4억밖에 안 한 사람이 12억 원을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주식 투자를 했죠. 또 장경태 의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김남국 비서관 현진우나 훈식이 형한테 뭐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비서관 옷만 벗고 말았죠. 그다음에 또 강선우 후보자 그냥 낙마만 하고 그냥 멀쩡히 또 활동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또 이제 이런 일까지 터졌는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제 뭉개다가 또 가나보다 한 거죠. 근데 저희를 적어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4년 그렇죠. 전에.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또 서울시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 자리를 맡는다. 근데 그걸 김병기 원내대표 그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의 그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 그것은 그 조직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지지 않는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저는 거의 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기업형 아닌가. 아, 강선우가 그런 거 잘하는구나. 그런 쪽에 재주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맡긴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한다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호 대변인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들었습니다.